자, 드디어 3라운드입니다. 이런 건 어때?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항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해소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몇 가지 저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각 구조별 비용 절감 방안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첫 번째 RC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C조는 비용을 줄이려면 있잖아요. 일단 요철을 줄여야 됩니다. 요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막 평면에서 들어가고 아까 제가 저희 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건물 막 이게 삐뚤삐뚤한 거. 물론 이렇게 하면 멋지죠. 멋진데 사실은 공기가 길어지고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필요에 따라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는 게 맞고요. 나의 욕심에 따라서 하다 보면 샤넬입니다. 샤넬. 목조는 비용을 줄이려면 목조 주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관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뭐 넓은 공간, 큰 공간, 이렇게 큰 창 이렇게 만들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 목재라든가 보강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스틸에서 얘기했던 뭐 4m짜리 이런 유리창은 목조 주택에서는 사실은 비용을 엄청나게 높이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죠. 스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아까 공장에서 제작을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패널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재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구조나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고 좀 면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을수록 일단은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장 제작만의 이제 대단한 특징인데, 말 그대로 공장에서 제작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또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금방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설계를 하나하나 만든다기보다는 뭐 똑같은 이제 기계로 똑같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점점 대량 생산되면서 단가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돈 아끼는 가장 쉬운 평면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제가 처음에 RC조의 그 단정하게 평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이제 평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된다라고 하면 사실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그 안에 공간을 또 얼마든지 우리가 풍부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붕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자연과 어울릴 수도 있기도 하고, 너무 형태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평수는 같은데 공사비는 많이 든다.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건물 지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의견에 이견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거는 구조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 디자인에서 네. 평면의 그 형태라든가 가장 적합한 형태는 아파트 평면인가요? 그러면 그게 가장 저렴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건 아파트 평면이네요. 아파트 정사각형이나 평면. 직사각형. 그러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돈을 아끼는 방법은 사실 시공이 편하고 만들기가 쉽고 투입되는 비용이 적은 거일 텐데, 사실은 건축사들이 하는 거는 돈 되는 평면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지하를 깊게 파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그 지역의 집가라든가 임대료를 생각했을 때 적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을 아낀다라는 거는 좀 더 경제적인 어떤 구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 돈이 된다라는 거는 적정한 건축 설계가 되느냐 이런 문제일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건축사들과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축은 가치를 높여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비용보다 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결국엔 좋은 집이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죠. 초기 투자 비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초기 투자비도 이야기하게 되고 뭐 다양한 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뭐 저 질문 그대로 한번 또 해석해보는 것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창문 줄이면 진짜 싸지나요, 공사비? 아까 최성 원사님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들어가는 부재가 적으면 그게 싸지겠는데, 그러면은 창문이 줄어들면 결국에 벽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위 공사비로 따져보면 창호가 가장 비싼 것 같긴 합니다. 제곱미터당
따져보면 물론 공장 생산이라서 쌀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비싼 것 같아서 아무래도 창이 많아지면 또 창 주변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처럼 장스팬으로 물론 스틸하우스에서는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조에서는 장스판을 크게 만들 때 아니면 여러 개 만들 때 보강이라는 것들이 또 따라다닐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유지관리비라든가 아니면 뭐 초기 투자비에서 그만큼 또 단열성을 또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저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밝은 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밝게 하는데 집을 경제적으로 짓는다고 해서 짓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거는 100%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문을 줄이면 진짜 싸지나요? 싸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꼭 답답해지는 거는 아니니까 이 부분도 가장 최적화된 어떤 무조건 창을 많이 욕심 부리기보다는 내 건물에 가장 최적화된 창문을 건축사님과 함께 잘 봐가면서 내부 외부 다 봐가면서 조율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설계할 때 가장 공사비에서 세이브 되는 거는 화장실 개수가 줄어들 때 확실히 절감이 되던데. 그럼요. 단용공사비가 안 제일 센 그렇습니까? 거니까. 예. 동의합니다. 공간적으로, 예, 맞습니다. 공간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최적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 설비, 창호, 단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너무 어려운데요. 예. 세 가지 다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외피 성능은 곧 집값인 것 같고, 외피 성능이 약해지면 결국은 난방비로 그걸 다 부담할 텐데,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마감재보다는, 그러니까 내부의 마감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급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총 투자비에서 오히려 저렇게 설비나 창호, 단열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내부 마감재는 조금 기능에 문제 없는 그런 부분들로 하는 게 뭐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조언을 같이 저 질문에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셋 중에 뭐가 우선이냐 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건축을 할 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요. 보통 건축주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마감재, 뭐 예를 들면 창호의 레버라든가 뭐 수전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건축사들이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안 보이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그러니까 뼈대죠. 단열, 창호도 가능하면 좋은 창호, 시스템 창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건축물의 퀄리티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면 저는 안 보이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바꿀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건축주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공사 선택은 어떻게 해야 싸게 가나요? 이 질문이 자꾸 비용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금 이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그렇게 받게 되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싸게 가나요? 시공사 선택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구조에 맞는 최적화된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시공사를 선택하는 게 내 지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저 회사가 튼실해 보이는데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건물의 뭐 구조에 맞는 걸 경험이 제일 많은 시공사를 선택하는 거 너무 질문을 한정져서 제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용인에 주택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주택은 콘크리트로 원래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견적을 이제 받으면서 비교를 하는데 콘크리트 비용이 너무 비싸서 건축주분이 이걸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공사 분들 중에 이제 콘크리트와 목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시공사 분한테 지붕만 목조로 경사지붕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붕만 목조로 바꾸는 걸로 약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개념이죠. 그렇게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아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또
변경을 하고 비용을 견적을 받았는데 콘크리트만 하는 데서는 비용이 세이브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조와 콘크리트를 다 할 수 있는 시공사에서는 목조에 대한 기술자들과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확실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을 했고 목조가 있는 장점과 콘크리트가 있는 장점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비용을 건축주분들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 적게 들인 만큼 그 나중에 살면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저희는 많이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가가 선택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도 이제 잘 믿지 못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시공사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건축주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긴 하는 거지만 그 선택이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가서 나중에 조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싼 거를 일단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긴 건축물의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중간에 유지 보수라든가 하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할 수 있는 팀을 먼저 고르는 거. 그 다음에 그 팀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이렇게 고르는 순서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공비 줄이는 비밀 공식을 알려주세요. 이거 뭐 먹거리를 공개하는 요철 없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요철 없으면 네. 샤넬을 안 만들 수 있다고. 맞아요. 네, 몇 가지 한번 뭐 우리가 그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를 아마 정리해 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구조를 좀 심플하게 하는 거가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외벽 면적, 그러니까 창호 면적이죠. 외벽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거, 이렇게 막 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개구부 개수나 면적도 좀 줄이는 거, 예,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는 거. 그리고 설비 창호는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고 유지 관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 상급으로 좀 해야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이야기 나왔네요. 예, 마감재 등급은 뭐 최상급이 아니라 좀 뭐 중급 정도로 해서 기능과 미적으로, 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특히 그 경골목 구조,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습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을 초반부터 잘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방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요즘 건축주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와가지고 왜 안에 이제 집들의 인테리어가 다 하얗냐 이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절약할 수 있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되게 심플하고 밝은 집. 요게 이제 인테리어 트렌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창 얘기해서 제가 뭐 협소주택을 하거나 작은 집을 지을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동선의 끝부분에 창을 딱 시각적인 창을 두는 게 설계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시잖아요. 네. 그게 가지고 있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게 이제 디자인적으로 풀어가는 묘미인데, 건축주분은 저거 쓸모 없다.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왜 기능적인 이유가 없이 들어가냐, 이런 것들을 건축사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건축사들은 항상 고민하고 그 상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건축주들한테는 지금은 조금 비용을 조금 아끼더라도 나중에 더 큰 효과를 좀 얻을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효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공비 줄이는 비밀 공식,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설계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에는 건축주들이, 제가 만나본 거의 100이면 100 모든 건축주들이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알고 있는 거고, 정답을 찾아가는 거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길을 함께 찾아가고 적정하게 솔루션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건축사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라운드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결국은 그 집은 결국 나에게 맞는 구조, 그다음에 디테일, 시공 품질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건축은 사치의 어떤 제품이 아니라 지식 싸움인 것도 같습니다. 아는 만큼 절약하고 또 모르면 새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건축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똑똑한 집 짓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엔 건축사가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